Let's go. 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실제 우리가 만들었던 트래블 어프루블 앱에다가 비즈니스 로직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리데이션 룰이라고 그래서 오브젝트 내에서 어떤 데이터가 제대로 들어갔는지를 확인하고 잘못된 데이터가 있으면 그걸 자체적으로 교정해주는 방식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롤업 서머리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코스트 넣었잖아요. 그 코스트 관련된 거를 썸업에서 전체 총계를 내준다던가 아니면 포뮬러 필드는 이제 엑셀의 계산식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계산식을 통해서 어떤 우리가 원하는 스테터스라든가 이런 걸 변경해주는 형태를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워크플로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전에 비즈니스 프로세스 매니지먼트 하는 BPM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해놓은 그 워크플로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게 이제 어프로벌 프로세스. 우리가 지난번에 만들었던 게 유저를 추가했었잖아요. 매니저. 그거 관련돼서 매니저가 실제 승인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 거고 테스트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할 거는 밸리데이션 룰이고요. 보시다시피 오브젝트 매니저에서 해당 트래블 어프로벌에 이 밸리데이션 룰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실제 스타트 데이터, 엔드 데이터가 있는데 그걸 관리해서 비교를 해서 잘못 넣었다라는 거 알려준다는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오브젝트는 첫 시간에 테이블과 유사하다 했는데 테이블과 다른 거는 오브젝트는 테이블을 포함하는 즉 테이블에 있는 이런 필드도 포함을 하지만 페이지 레이아웃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UI 커스터마이즈 했었잖아요. 그런 페이지 레이아웃도 변경할 수 있고 버튼이라든가 그다음에 오브젝트의 리밋이라든가 그다음에 나중에 배우시겠습니다만 레코드 타입 같은 것도 통해서 같은 페이지 레이아웃 같은 오브젝트라도 다른 데이터를 필터링 같은 거죠. 그래서 가져갈 수도 있고요. 트리거 데이터가 변경이 됐을 때 어떤 에이펙스 펑션 같은 걸 호출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돼 있고 오늘은 그 중에 밸리데이션 룰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썸업, 롤업, 서머리 필드라 그래서 이전에 익스펜스 하나씩 넣었던 거를 자동 계산해 주는 겁니다. 자동 계산해 주는 필드를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필드는 필드인데 이런 서머리를 해줄 수 있는 필드를 만드는 형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포뮬러 필드라 그래서 이건 이제 뭐냐면은 이 스테터스, 그러니까 매니저한테 어프로브를 올렸는데 그게 승인이 되든가 아니면 리젝이 되면 이제 좀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이미지라는 걸 통해서 어프로브 되거나 아니면은 리젝 됐을 때 어떤 그 아이콘을 통해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포뮬러 필드에 대한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워크플로우, 그래서 트래블 어프로벌에 어떤 데이터가 변경이 되는데 이제 여기 시나리오 같은 이제 아웃 오브 스테이트가 계속 나오는데 아웃 오브 스테이트 이렇게 체크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밑에는 또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정의합니다. 근데 그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아웃 오브 스테이트일 때는 이게 자동으로 검지를 해서 그 데이터를 변경해 주는 것도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프로벌 프로세스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실제 자기 매니저에게 이렇게 어프로벌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아웃 오브 스테이트로 가게 된다면 제 2차 그래서 코디네이터인데 코디네이터라든가 아니면 출장 여행 관리하는 팀 이런 데서 2차 승인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걸 하고 그때 어프로벌 하는 그 액션을 넣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리젝트 하는 액션을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실제 사용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제가 어프로브를 받게 되는 그런 과정이 나오고요. 어프로브 받게 되면 아까 그 포뮬러 필드 있죠. 포뮬러 필드를 통해서 어프로브가 되면 이 스테터스 인디케이터라는 걸 통해서 바로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부분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데모를 할 텐데요. 좀 시간은 좀 길어요. 참고로 해주시고 쭉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프로젝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앞서 두 개의 프로젝트를 거치면서 오브젝트를 생성했고요. 그 다음에 그 오브젝트로 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걸 보셨을 겁니다. 이 두 번째 프로젝트에서는 실제 거기 만들었던 오브젝트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을
조금 더 커스터마이징을 했죠. 뭐 상사의 승인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상사와의 채터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던가, 아니면 화면을, 우리가 보는 그 UI 화면을 코딩 없이 그냥 바로 이 컴필레이션만으로도 조정할 수 있는 걸 보셨고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이제 비즈니스 로직을 좀 넣을 겁니다. 보시는 이 모듈이고요. URL은 아마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비즈니스 로직을 조금 더 담을 건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단 한 줄의 코딩도 없었잖아요. 이제는 몇 가지 코딩, 간단한 코딩, 혹은 워크플로우, 혹은 뭐 서머리 필드를 만드는 이런 자동 계산식 같은 거를 만드는 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크리에이트 밸리데이션 룰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넣었을 때 그 데이터를 자동으로 확인을 해보고 그 데이터의 유효성, 이게 정말 제대로 들어가는 것인가를 검사하는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여전히 트레일헤드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 화면에서 이제 진행을 하실 겁니다. 네, 이 화면에서 진행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밸리데이션 룰을 만드셔야 되는데, 이 밸리데이션 룰은 그 날짜를 비교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보셨듯이 뭐 여행을 출발하는 날짜와 그다음에 여행이 끝나는 날짜를 넣는데, 사람이 하다 보니까 여행 날짜보다, 그러니까 출발하는 날짜보다 끝나는 날짜가 앞설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행 출발하는 날짜가 종료 날짜보다는 앞에 나와야 된다라는 걸 밸리데이션을 할 겁니다. 이럼으로써 이제 데이터의 유효성을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고, 이런 장점들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셋업으로 가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 매니저, 우리 만들어 놓은 오브젝트 있잖아요. 그 오브젝트 매니저에 가서 그 밸리데이션 룰이라는 칸이 있어요. 그 밸리데이션 룰에서 추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든 오브젝트가 여러 개가 있는데, 오늘은 그 사용하는 데가 트래블 어프루벌. 왜냐하면 여기에 날짜가 들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밸리데이션 룰을 넣을 거고요. 화면에 보시는 게 이제 밸리데이션 룰을 넣는 칸입니다. 그래서 룰 이름을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한 코딩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간단한 수식 혹은 간단한 뭐 포뮬러를 하나 여기다 넣을 겁니다. 보시다시피 펑션들도 굉장히 많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엑셀을 사용하셨다면 엑셀에서 보셨던 상당히 많은 펑션이 여기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에러가 났을 때는 에러 메시지를 역시 메시지 이렇게 출력하게 되어 있고, 그 에러 메시지를 어디다가 출력할 것인가 등을 이렇게 선언하실 수 있습니다. 룰 이름을 정할 것이고요. 룰 이름은 이제 스타트 데이트가 엔드 데이트보다 앞서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뭐 액티브는 당연히 액티브 시켜야겠죠. 이 얘기는 룰을 만들었을 때 액티브 하거나 액티브 안 할 수도 있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컨디션 포뮬러는 스타트 데이트가 엔드 데이트보다는 커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스타트 데이트가 만일 반대라면, 스타트 데이트가 엔드 데이트보다 더 뒤에 있다면 에러 메시지를 보여주는 식으로, 그래서 정확한 답을 데이터를 넣을 수 있도록 다시 도와드리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칸을 다 채우면 밸리데이션 룰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네, 요 이제 트래블 앱은 좀 익숙하시죠? 이 앱에서 셋업은 여기 있는 거 누르시는 겁니다. 셋업 화면을 들어가고 있고요. 이 셋업에서 오브젝트 매니저를 눌렀습니다. 자, 보면은 트래블 어프루벌이라는 오브젝트고요. 이 오브젝트에 보시면 되게 많아요. 우리가 지난 두 번째 프로젝트 할 때는 여기서 이 레이아웃을 썼었어요. 그래서 이 레이아웃을 써서 필드의 위치를 좀 조정을 했었던 건데, 오늘은 이제 밸리데이션 룰, 제일 아래에 있죠. 이 밸리데이션 룰을 넣을 겁니다. 자, 현재는 밸리데이션 룰이 하나도 없고요.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이제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해봐야죠. 일단 룰 네임을 정해야겠죠. 룰 네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룰 네임을 넣고요. 그 다음 액티브 나와 있죠. 액티브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에러가 나는 조건들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펑션들은 이렇게 고르실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데이트, 로지컬, 매스, 텍스트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해당 로지컬을 누르면 또 거기에 맞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이거를 이렇게 하나씩 해서 셀렉트해서 넣으실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이제 직접 타이핑을 하셔도 됩니다. 뭐 if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자, 보면은 트립 앤드 필드, 트립 데이트죠. 스타트 데이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필드를 이렇게 선택하셔도 돼요. 직접 여기 보시면 필드들을 내가 필드 모르겠다 했을 때 트립 여기 보면 엔드 데이트잖아요. 엔드 데이트를 이렇게 고르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익숙하지 않으시면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신텍스, 요 신텍스가 제대로 되었는지를 확인을 해줍니다. 그러면 에러가 없다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러가 났을 경우에, 아까 이제 데이트가 밸리데이션 룰 자체의 에러를 말씀드린 거고요. 이 밸리데이션 룰을 통해서 스타트 데이트가 엔드 데이트보다 커버리면, 즉 스타트 데이트가 엔드 데이트의 뒤에 있다면 출발과 도착이 반대가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넣어주셔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에러 로케이션은 이제 탑 오브 페이지라고 해서 요 위 이렇게 나와요. 아니면 필드면은 이제 그 해당 필드 옆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세이브. 이렇게 하시면 이제 간단하게 밸리데이션 룰을 만드셨고요.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제가 트래블 어프로벌 만들 텐데요. 제가 new 스테터스는 new가 될 거고 버스 오브 트립은 to impulse 01 out of state고 그 다음에 데이트가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출발일이 22일이고 끝이 25일이라면 문제가 없어요. 그쵸? 여기다가 뭐 이제 나머지 놓고 근데 이게 아니고 만일 반대로 놓는 거죠. 스타트 데이트가 6월 30일이 됩니다. 그리고 엔드 데이트가 6월 25일이 되면 안 맞는 거죠. 자, 그럼 세이브를 한번 해볼까요? 디파트먼트 빠졌네요. 디파트먼트 뭐 이거 하나 넣겠습니다. 세이브를 하게 되면 밸리데이션을 하는 겁니다. 여기 나왔죠. 그래서 이 데이트가 엔드 데이트가 스타트 데이트보다 커야 된다. 즉 뒤에 있어야 된다. 라는 식으로 함으로써 정확한 데이트를 알려줄 수 있도록 이렇게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가 첫 번째 밸리데이션 룰을 넣는 거고요. 저거 해봐야죠. 만들어졌는지 베리파이 하겠습니다. 열심히 또 우리가 포인트를 모아 봐야죠. 네,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롤업 서머리 필드라 그래서 총계죠. 우리 엑셀에 보면은 이제 뭐 sum 이런 거 있잖아요. sum, average 뭐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앞서 이제 예상 비용을 넣었어요. 호텔비하고 뭐 에어플레인 비용을 이렇게 넣었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총액을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람이 직접 보고 대충 이 정도 되는구나 라고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아까 보였던 이 트래블 어프루벌에 토탈 익스펜스를 하나 만들자는 거죠. 근데 그거를 사람이 직접 넣는 게 아니라 아이템 리스트가 있었잖아요. 아이템 리스트를 보고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는 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해볼 겁니다. 그래서 역시 트래블 어프루벌 오브젝트에 가고 거기에 필드를 하나 추가해요. 이거는 포뮬러, 롤업 서머리라는 데이터 타입이 있어요. 이걸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 해당 필드들을 가지고 이제 서머리를 내는 겁니다. 서머리를 내는데 이때 타겟은 expense 아이템 이쪽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amount라는 거를 가지고 썸을 할 겁니다. 썸을 하실 수도 있고 보시면은 뭐 미니멈, 맥시멈 몇 개 카운트가 몇 개인지 그러니까 expense 아이템을 몇 개를 넣는지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실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뭐 all 레코드에서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모든 레코드를 가지고 계산할 거냐 아니면은 뭐 특별한 컨디션을 넣어서 그것만 가지고 계산할 거냐 라고 할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자, 필드 네임은 total expense라고 할 겁니다. 자, 다시 셋업이고요. 앞서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자, 아까 여기 있는 밸리데이션 룰을 쓰신 거고요. 이번에 다시 필드로 왔어요. 그래서 필드를 하나 추가할 겁니다. 필드를 하나 추가할 건데 이전에는 우리가 주로 뭐 데이트라든가 아니면은 뭐 룩업 필드 이런 걸 넣었었죠. 그다음에 마스터 디테일을 해가지고 익스펜스 아이템들을 넣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롤업 서머리가 있어요. 롤업 서머리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 마스터 디테일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마스터 슬레이브 혹은 마스터 디테일인데 이 트래블 어프로블이 마스터고 디테일이 아이템이잖아요. 그 아이템들의 롤업 서머리를 내는 겁니다. 자, 넥스트. 아까 라벨 정했고요. 아이고 자동으로 되죠.
그 다음에 next. 네, 여기서 오브젝트가 이 expense 아이템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스터 디테일에 걸려 있는 디테일이에요. 그래서 이 디테일 항목에 대해서 이제 서머라이즈를 할 것이고, 거기에서 썸을 할 것이다. 근데 expense 아이템은 오브젝트니까 그 오브젝트 중에 어느 필드? amount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선택하면 expense 아이템이라는 이 트래블 어프로벌의 마스터 디테일 관계에 있는 오브젝트의 amount에 대한 썸을 내는 필드를 새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 계산식이 되는 거죠. 넥스트 하고요. 뭐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넥스트 가겠습니다. 자, 세이브 했습니다. 자, 제가 지금 계속 라이브로 하고 있는 거 보시죠? 제가 뭐 어떤 다른 작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다시 옆으로 돌아와서요. 그럼 우리가 만들었던 게 트래블 어프로벌 했잖아요. 자, 보시면 이전하고 다른 게, 이전에는 스테터스까지만 있었어요. 근데 토탈 익스펜스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필드가 추가가 됐고, 그 필드가 어떤 계산을 해서 하는 건데, 그게 이제 토탈 익스펜스라는 거였고, 그리고 기존에 넣었던 데이터도 이 오브젝트가 만들어진, 오브젝트에 있는 필드를 생성하고 나서 자동 계산이 되어서 나온다 라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뭐 이전 같으면 이제 데이터 테이블이 변경이 됐으니 그 테이블을 반영하기 위해서 프로그램도 변경해야 되고, 그리고 프로그램 하면 다시 뭐 내렸다 올려야겠죠. 디플로이를 해야지 다시 적용이 될 테니까. 근데 이런 게 없는 거죠. 실시간으로 오브젝트를 변경했고, 그 오브젝트 변경이 바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열심히 포인트를 모아 보겠습니다. 네, 다시 포인트를 얻었고요.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포뮬러 필드예요. 앞서서는 이제 크게 네 가지였었잖아요. 뭐 오브젝트에 해당되는 그런 것만 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걸 바꿀 건데, 이번에 첫 번째 해야 될 게 이제 포뮬러 필드인데, 첫 번째는 스태틱 리소스입니다. 스태틱 리소스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정적인 게 되겠죠. 여기서는 예를 들면 커스텀 코드 이쪽 이제 셋업에 가보시면 거기에 스태틱이라는 걸 올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외부에 있는 뭐 이미지라든가 아니면은 뭐 라이브러리, 자파일 같은 라이브러리라든가 이런 거를 올려서 그걸 가지고 이 셀지포스 내부에서 활용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스태틱 리소스에 이 이미지를 올릴 겁니다. 이 스테터스는 이제 지난 첫 번째 시간에 보여드렸는데, 세 개의 이미지가 그 안에 들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트래블 어플블에다가 역시 다른 하나의 이 포뮬러를 하나 넣을 겁니다.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포뮬러를 통해서 어떤 ifthen을 할 거예요. 밑에 보시겠지만 ifthen을 통해서 실제 어떤 조건이면 앞서 올렸던 스태틱 리소스의 어느 파일을, 이미지니까 그 이미지를 보여주는 식으로 셋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사용하신 분들이 좀 더 바로 보실 수 있게, 글자를 안 읽더라도 이미지 자체만으로도 이게 뭐 덤업이니까 이거 잘했다, 혹은 뭐 덤다운이니까 잘못했다,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런 관련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일단 첫 번째로, 이제는 이걸 보셨을 거예요. 여기 보면은 스테터스 이미지, zip이죠. zip 파일을 제가 풀었을 때 이 안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드래프트, 그 다음에 썸업, 그 다음에 썸다운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화면에 표시해 주겠다라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셋업에서 다시 볼까요? 자, 셋업에서 홈으로 가고요. 여기에서 스태틱 리소스라는 게 있습니다. 커스텀 코드 밑에 있고요. 여기에 지금 현재 뭐 기본적인 거 들어있고, 제가 추가를 하나 할 겁니다. 자, 네임은 스테터스 스테터스 이미지네요. 스테터스 이미지고요. 네, 요 파일입니다. 스테터스 이미지.zip 파일. 이 파일을 오픈을 하게 되면 이제 업로드를 하게 되는 거죠. 뭐 나머지 디스크립션 이런 거는 넣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캐시 컨트롤은 퍼블릭. 이거는 뭐 나중에 필요하실 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세이브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 세일즈포스의 운영 환경, 뭐 개발 환경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 환경에 내가 가지고 있던
앞서 뭐 보냈던 이미지라든가 아니면 외부 라이브러리를 여기다 업로드해서 그걸 활용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오브젝트로 갔고요. 오브젝트에서 트래블 어프로벌이죠. 자, 필드를 추가합니다. 필드 네임은 스테터스 인디케이터가 되겠고요. 자, 필드에서 스테터스 인디케이터고요. 포뮬라입니다. 포뮬라는 계산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미지를 쓰지만 이미지를 안 쓰시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포뮬러고요. 텍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텍스트. 네.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옆에 이제 예제들이 이렇게 나오죠. 네. 이걸 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포뮬러를 여기다 넣게 되어 있어요. 자,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할까요? 카피 하고 이렇게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한번 신텍스를 체크해야겠죠. 자, 에러는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나머지 내용은 없죠. 자, 그리고 나서 세이브, 넥스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넥스트, 나머지는 일반적인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봐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이 카피해서 페이스트 해가지고 이제 포뮬러 필드를 만들었고요.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이제 다음 세션에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한 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검증을 받아봐야죠. 네, 이제 세 번째까지 끝났고요. 네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워크플로우를 만드는 거예요. 워크플로우라는 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프로세스 빌드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워크플로우, 플로우가 있어요. 그냥 플로우가 있는데 첫 번째 거는 프로세스 빌더입니다. 얘는 어떤 데이터의 변경이 일어나거나 했을 때 그거에 맞추어서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좀 되어 있어요.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 이제 크라이테리아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트래블 어프루벌에 어떤 변화가 생기거나 했을 때 여기 보면 나오죠. 레코드가 크리에이트 되거나 에디트 됐을 때 어떤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프로세스 빌더는 오브젝트 기반이에요. 그래서 오브젝트에 어떤 변화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떤 작업을 할 것인가 라는 내용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트래블 어프루벌에 어떤 오브젝트가 있는데 그 오브젝트에 추가가 되거나 에디트가 되었을 때 다음 작업을 하는 겁니다. if then이죠. 크라이테리아는 여기서 이제 out of state 트래블을 볼 거예요. 아무래도 out of state 트래블이 이제 여기서 컨디션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out of state일 때는 이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destination state가 텍사스가 아닌 경우에, 그죠? 텍사스가 아닌 경우에 어떤 작업을 해라 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 state가 다시 말씀드리면 out of state이고 트래블이고 근데 destination state가 텍사스가 아니면 어떤 작업을 해라 라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돼 있고 어떤 작업을 해라는 이제 이 액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액션에서 이 작업을 뭐 out of state에 true false 넣으실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update 레코드, 그러니까 해당 레코드를 다시 체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앞서서 입력을 할 때 out of state 체크박스가 있었잖아요. 근데 체크박스가 있는데 현재 이 어플리케이션의 사용자는 헤드쿼터가 혹은 뭐 본사가 텍사스인 거예요. 그래서 텍사스인데 이 사람이 체크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캘리포니아를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체크를 하지 않았지만 한번 확인을 해줘야 되잖아요. 데이터를. 그러니까 유저가 잘못 넣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순간 뭐 깜빡한다거나 해서 내가 캘리포니아를 가는데 텍사스 바뀌니까 자기가 당연히 이걸 체크를 했었어야 되는데 체크를 안 한 거죠. 체크를 안 한 경우에 그거를 이 프로세스 빌더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자동으로 텍사스 아닌 경우에 그거를 자동으로 이 아웃 오브 스테이트가 아까 그 체크박스거든요. 아웃 오브 스테이트를 체크를 true로 바꿔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데이터에 대해서 이 시스템적으로 이 플로우라는 걸 통해서 워크플로우라는 걸 통해서 좀 더 데이터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네. 자,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셋업이고요. 여기서 프로세스. 그렇게 되면 이 프로세스 빌드라는 게 있어요. 프로세스 네임은 set out of state flag이죠. 자, next. 네, 프로세스 네임은 set out of state travel flag. 아까 체크된 거 있죠. 그러니까 텍사스예요. 텍사스인데 텍사스가 아닌 데로 갔는데 체크를 안 했어요. 자동으로 체크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자, 프로세스 레코드가 변화됐거나 혹은 뭐 플랫폼 이벤트라는 게 있는데 그런 이벤트가 받았거나 아니면은 다른 프로세스가 얘를 인보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늘은 레코드 체인지입니다. 자, 레코드 체인지로 되어 있고요. 세이브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레코드가 변경되었을 때, 즉 레코드라는 건 이제 오브젝트가 되겠죠. 네, 오브젝트고요. 오브젝트는 트래블 어프로블이 되겠죠. 자, 크리에이트 되는 것도 있지만 에디트가 되는 수도 있죠. 에디트 되면서 꺼버리거나 했을 때 자동으로 체크할 수 있도록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리커션 이런 거는 뭐 그냥 통과하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이브하고 그 다음 크라이테를 넣네요. 자, 세이브 하게 되면 트래블 어프로블이에요. 트래블 어프로블이 이렇게 변경이 크리에이트 되거나 에디트 됐을 때라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크라이테를 바꿉니다. 뭐 if then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크라이테리아 네임은 out of state travel이고요. 컨디션이 매트 돼야 되고요. 자, 컨디션이 맞나야 되죠. 그래서 여기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포뮬러를 넣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필드로 하겠습니다. 자, 필드는 destination state가 does not equal이에요. 자, destination state가 destination state죠. destination state가 string이고요. does not equal 그리고 여기는 이제 tx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tx value, tx 즉 가는 곳이 대상 도착 대상지가 텍사스가 아닌 경우에는 어떤 작업을 해라. 그래서 보면 true가 있고 false가 있어요. 만났을 때 이쪽이 되겠죠. 자, true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true가 됐으면 액션을 해야겠죠. 액션은 업데이트 레코드가 되겠고요. 자, 보면 액션이 있습니다. 자, add 액션. 그러면 액션 타입을 보실 수가 있어요. 꽤 많죠. 뭐 에이펙스, 그러니까 에이펙스로 만들어진 뭐 어떤 프로그램을 호출한다던가 아니면은 다른 레코드를 만든다던가 뭐 이메일로 보낸다던가 아니면 더 복잡한 플로우를 작성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업데이트 레코드예요. 그러니까 해당 레코드를 다시 업데이트 할 겁니다. 자, set out of state field 넣어주고요. 레코드는 이거겠죠? 해당 스타트 됐던 그걸 할 겁니다. 그리고 no criteria 업데이팅 할 때 다른 게 필요하는데 오늘은 그런 건 없고요. 자, 필드를 뭘 바꿀 거냐? 좀 내려가 볼게요. out of state를 불린이잖아요. 이거를 true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텍사스를 벗어났는데 체크가 텍사스 벗어났으면 무조건 이걸 true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하고 나서 세이브 되어 있죠. 자,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프로세스는 다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세이브하고 액티베이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액티베이트 할게요. confirm. 네, 그럼 액티베이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디액티베이트를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이거는 이제 현재 액티베이션 됐기 때문에 리드 온리겠죠. 그리고 뭐 나머지 이거를 그대로 떠가지고 또 다른 프로세스를 만드실 수도 있고 전체 프로세스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셋업으로 가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현재 제가 이게 지금 요 데이터를 갖고 한번 해볼까요? 제가 원래 텍사스 해야 되는데 이제 캘리포니아로 갔잖아요. 근데 아웃 오브 스테이트를 눌렀어요. 한번 꺼볼까요? 자, 에디트. 자, 에디트. 그래서 이걸 껐어요. 그리고 세이브를 눌렀어요. 다시 켜지죠. 그렇죠? 제가
텍사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끄고 이걸 tx라고 해보죠. 하고 세이브를 누르면 안 되죠. 근데 다시 C로 하겠습니다. 위에는 여전히 안 눌러져 있어요. 위에는 세이브. 자동으로 바꿔주는 거죠. 방금 그 프로세서가 이 작업을 한 겁니다. 자, 포인트 모으고요. 네. 네 번째 작업이 끝났습니다. 워크플로우를 만드는 거였어요. 다섯 번째 어프로벌 프로세스입니다. 앞서 첫 번째 할 때 이 작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그 유저를 하나 추가했죠. 매니저라는 유저를 하나 추가했고 챕터를 통해서 하게 돼 있는데 셀리포스 내부에는 자체적으로 기본적인 어프로벌 프로세스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프로벌 프로세스를 사용을 하는 방법을 볼 거예요. 그래서 모든 트래블 어프로브가 이 다이렉트 매니저의 어프로브를 통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out of state이면 이 어프로벌 하시는 분이 다시 또 코디네이터에게 자동으로 이렇게 하실 수 있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 한번 해볼 텐데요. 어차피 똑같이 이쪽 셋업으로 들어가고 이번엔 조금 다른 게 프로세스 빌더가 아니라 어프로벌 프로세스라는 걸 만들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서 트래블 어프로벌 어떤 오브젝트 뭐를 대상으로 할 거냐라고 되어 있고요. 그 리스트에서 이제 트래블 어프로벌을 만들 거고요. 그리고 나서 어프로벌 프로세스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어프로벌 프로세스 만드는데 트래블 어프로벌 리퀘스트라는 걸로 만들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거는 이메일이라든가 이런 거는 쓰진 않을 거예요. 쓰진 않을 거고 애드를 할 거냐 이렇게 돼 있는데 몇 가지 버튼 같은 거를 이런 거 다 통과하고요. 오늘은 쉽게.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엔트리 크라이테리아로 해서 크라이테리아 한 개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if then이에요. 똑같은 if then이고요. 그다음 필드는 토탈 익스펜스가 0보다 크면 자동적으로 누군가에게 어프로벌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근데 보통 이제 원래 여기는 뭐냐면은 이제 원래 시스템상 나의 매니저가 선정이 되어 있다면 그렇게 가라. 하이라키로 가라라는 얘기고 그게 아니면은 이 프로세스에서는 특별히 다른 매니저를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디테일에 가보면 또 다른 게 하나 더 만들 건데 이 어프로벌은 뭐냐면 out of state 트래블이에요. out of state 트래블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테니까 그런 경우에는 out of state가 true가 되겠죠. 그럴 때는 다른 쪽 이 어프로벌을 더 할 겁니다. 그런 작업을 하실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조금 복잡하죠. 그래서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만 하나씩 따라해 보시면 어렵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메일까지 보내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메일로 리스폰스를 주실 수 있도록까지. 이 부분부터 조금 어려워지네요. 자,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일단은 어프로브 프로세서로 들어가고요. 셋업. 어프로브 프로세서가 있네요. 자, 트래블 어프로브였죠? 트래블 어프로브에 대해서 만들겠습니다. 현재 있는 건 없어요. 프로세서가. 그래서 이제 하나 만들어야겠죠. 점프 스타트 위저드네요. 네임은 첫 번째 프로세스예요. 첫 번째 어프로브. 동일하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비닐 템플릿은 비워두고요. 그 다음에 버튼, 어프로벌 버튼을 만들 것이냐 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현재 기본적으로 보면은 여기 있네요. 버튼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크라이테리아를 넣는 거예요. 크라이테리아를 넣는 건데 크라이테리아 배시고 트래블 어프로벌에 있는 토탈 익스펜스가 0보다 크면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익스펜스를 넣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익스펜스가 아예 안 들어가 있으면 이게 없을 테니까 익스펜스를 넣은 정상적인 경우에는 이런 어프로벌을 이제 태울 수 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total expense가 greater than 제로예요. 자, 그러면 greater than 제로가 되고, 그 다음에 select approval죠. select approval을 여기 보시면은 요걸로 하고요. 하이라키 필드로 하고요. 그 다음에 매니저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제 하이라키에서 제 매니저한테 어프로브를 할 수 있게 해라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트래블 어프로브 리퀘스트를 어프로브 올리는 기본 방법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하나를 조건을 걸었죠. 그러니까 토탈 익스펜스는 아까 첫 번째 만들었던 서머리예요. 그러니까 롤업에서 실제 익스펜스 아이템들이 들어가면 그걸 가지고 자동으로 총합을 내주는 거였고, 그게 0보다 크면, 그러니까 한 필드 하나라도 코스트를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스펜스를 넣지 않고는 하실 수 없게 되어 있는 거고요. 세이브를 합니다. 네, 이제 그 해당 어프로브를 만들었잖아요, 프로세스를. 근데 그 안에서 좀 더 자세하게 어프로블 스텝을 밟을 겁니다. 첫 번째 하는 스텝이 어프로블 코디네이터 어프로블라는 스텝을 만들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어프로블 스텝이 여기 있어요. 자, 뉴 어프로블 스텝 누르고요. 네임은 트래블 코디네이터 어프로블이고요. 스텝 넘버가 이제 2가 되겠죠. 아까 1번은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다. 0보다 크냐라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크라이테리아 다시 또 만들겠죠. 자, 보겠습니다. next. all criteria. 그러니까 if then이죠. 다시 여기서 하는 거고요. 이번에는 out of state예요. 자, out of state가 true냐 라는 거죠. 그래서 자, out of state가 true냐, out of state 여기 있네요. state가 equal true. 자, 돼 있죠. true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next를 하고 나서 assign을 다른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또 하는 겁니다. 자, next. 그래서 이거는 automatically approver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assign to approver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저네임을 travel coordinator로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제가 이 트래블 코디네이터를 안 만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기 자신에게 다시 오는 거예요. 이해겠죠? 송인선입니다. 일단은 그냥 이거는 어프로블 과정인데, 원래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이런 재경팀이라든가 이런 데 승인을 받는 걸 거예요, 아마.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이브 하고 나서 no I will do it later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 상태에서 세이브 하고요. 그 다음 해야 되는 게 이 어프로브 스텝을 만들었는데, 그 외에 이제 이거에 관련된 다른 작업들을 또 만든다거나 이메일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보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향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제 아까 우리가 했던 게 어프로브 스텝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파이널 어프로블 액션이 있어요. 조금 복잡하죠. 자, 파이널 어프로블 액션을 해서 이제 필드 업데이트를 하거나 하는 작업들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set status to approved. 그러니까 우리 스테터스가 new 이런 거 있었을 거예요. 그거를 이제 approved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approve 스텝 아까 만든 거 있죠. 그 다음에 final approval action new. 그 다음에 field update 이렇게 되어 있고요. field to update는 스테터스 였었죠. 자, 그러면 스테터스였죠. 그리고 나서 픽리스트 옵션에서 approved라는 걸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처음 넣었던 건데 approved로 바꾸는 겁니다. 자동으로. 자, 세이브. 그러면 이제 approve가 다 되면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고요. 근데 approve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 승인이 안 날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이 리젝션 필드라는 게 또 있어요. 밑에 보시면 이건 이제 어프로벌 액션 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스테터스를 바꾼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리젝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니저 어프로버가 승인 안 한 거죠. 그럴 때도 역시 빌드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빌드 업데이트를 하는데 또 리젝티드 라고 되어 있고요. 업데이트는 역시 스테터스가 되겠죠. 그리고 리젝티드가 될 겁니다. 맞나요? 네, 맞죠? 이렇게 되어 있고 세이브 합니다. 네,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익숙해지시면 금방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어프로벌 프로세스를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두면 이 스텝 1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 상태에서 그냥 yes, no 하실 수도 있어요. yes, no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뭐 여기다 좀 조건을 더 건 거죠. 그래서 out of state일 때는 뭐 다른 트래블 코디네이터의 어프로브도 받게 해라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어프로브가 났으면 뭐 스테터스, 여기가 이제 스테터스인데 스테터스 필드를 어프로브로 바꿔주거나 아니면 리젝이 나면 리젝의 경우에 뭐 스테터스 필드를 리젝으로 바꿔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액티베이션 하겠습니다. 액티베이트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액티베이션 됐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디액티베이트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다른 작업들을 하네요. 이건 이제 이메일 리스판스도 주기까지 만들어져 있네요. 그래서 이제 어프로벌의 결과에 대해서 이메일로 보내주는 것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으로 가고요.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그리고 나서 enable email response를 선택이 됐는지 봐야 되네요. 자, 여기 보면은 예, 괜찮습니다. 급하세요? 네, 여기 보시면 enable email approve가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메일로 세일즈포스에서 보내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요거 하고 그냥 세이브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저는 제가 돼야 되겠네요. 자, 다시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으로 가고요.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에서 어프로벌 리스판스, 네, 여기 있네요. 네, 이렇게 되는 걸로. 네, 세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작업입니다. 좀 뭐 절차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어프로벌, 세일즈포스에서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어프로벌은 이렇게 설정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이제 설명 보시면서 더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작업이 완료되었고요. 이제 마지막 과정인 것 같죠? 지금까지 작업했던 거를 한번 실제 해보는 형태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트래블 어프로브라는 버튼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예전에는 아마 없었을 텐데, 그래서 요걸 통해서 트래블 어프로브를 하고 서브밋 한 다음에 이제 뭐 이메일 같은 거 이제 아까 우리가 선택했으니까 그 이메일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보실 수 있게 뭐 이렇게 진행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실제 어떤 액티비티가 일어나는지를 보실 겁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요거였죠? 요거 한번 리프레시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 이것도 이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데, 여기 Submit for Approval이 있어요. 요 관련돼서. 여기도 하나 생겼네요. 인디케이터. 현재 진행 중이죠, 이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요거 잘 보시면 되고, Submit for Approval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프로브를 하는데, 커멘트를 넣겠죠.
네, 이런 식으로 뭐 넣어주고요. 서브밋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서브밋을 하게 되면 이제 다른 유저, 제 매니저에게 그 어프로브가 가죠. 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여기서 우리가 참 지난번에 만드는 게 에릭 에그제큐티브였잖아요. 이제 그분이 나중에 이제 그걸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메일로 오게 되어 있죠.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이 어프로브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yes 하시든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다 이제 이메일에다가 이런 것도 있죠. 이메일을 리플라이 하면서 거기에 approved, yes, 뭐 reject, rejected, no 이렇게 하게 되면 자동으로 세일즈포스에서 그걸 알아서 어프로브 한다 라는 내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할 건 아니고 다시 이쪽으로 와서 하겠죠. 여기서 보시게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어프로브 히스토리가 하나 생겼어요. 원래는 없었죠. 처음에 어태치하고 익스펜스 아이템만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내부적으로 보면은 어프로브 히스토리라는 게 하나 생겼고요. 제가 서브밋을 했어요. 제가 손인선이니까 손인선이 서브밋을 했는데 스텝 1에서 걸려 있어요. 즉 제 매니저 에릭 이그제큐티브에게 어사인이 되어 있는데 펜딩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승인을 안 해주시고 있는 거죠. 바쁘셨거나 뭐 이러실 수 있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 뭐 채터를 통해서 승인을 해주세요 라고 뭐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에릭 에그제큐티브로 들어왔고요. 에릭 에그제큐티브에 이렇게 노티가 하나 왔네요. 뭘까요? 자, 손인선이 리퀘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승인을 하거나 하식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시면 펜딩 상태고요. 이건 이제 에릭이에요. 에릭 이그제큐티브고, 그 다음에 뭐 기본 셋업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뭐 이렇게 보면 보실 수도 있어요. 이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걸 보실 수도 있고, 커스터마이징 하시기에 따라서 여기에 보이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approve, reject, reassign 세 가지의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이 커멘트 했던 것도 보이죠.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approve를 할게요. approve, OK to go. 네, 하면서 approve를 했습니다. 자, 그 상태가 되겠고요. 이제 다시 손인선으로 돌아왔습니다. 위에 왔네요. 자, 에릭 이그제큐티브가 다시 또 저기에게 다른 걸 보냈어요. 자, 볼까요? 이건 뭐냐면, 이게 제가 CA,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로 가잖아요. 아까 두 번째, 아까 어프로벌 두 번째 조건이 텍사스가 아니면 다시 또 세컨드 어프로벌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원래 이게 이제 손인선이 아니라 원래는 이제 다른 트래블 코디네이터가 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제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어프로벌을 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뭐 다시 어프로벌을 하겠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정식으로 어프로브가 떨어졌고요. 그래서 어프로브드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도 어프로브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다시 여기서 보시면 네, 어프로브 되어 있죠. 스테터스가 어프로브로 바뀌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아까 그 스태틱 리소스로 넣은 거잖아요. 그래서 인디케이트를 해가지고 오케이 두고 이렇게 된 거고요. 이게 아니라면 이제 그 뭐 다른 색이 들어왔겠죠. 네, 이렇게 텀스 다운 이런 거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드시는 게 간단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설명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세 번째 프로젝트가 종료됐고요. 이제 다음에 마지막 남은 프로젝트 하나 더 남아있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더 복잡한 내용을 담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게 데이터를 임포트하고, 그 다음에 진짜 시티즌 데벨로퍼들이 제일 많이 쓰는 기능은 리포트예요. 리포트하고 대시보드예요. 그래서 리포트 대시보드를 만드는 거를 이렇게 보실 것 같아요. 이런 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게 1차, 2차, 3차, 4차로 계속 연결되어 있고요. 모든 걸 다 따라 하시면 전체적으로 시티즌 디벨로퍼 혹은 일반적인 사용자로서 세일즈포스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한 거고요. 그래서 한번 쭉 따라 해보시고요. 트레일헤드가 굉장히 많은 컨텐츠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계속 찾아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추가적으로 조금 더 전문 개발자가 아닌 일반 시티즌 디벨로퍼라도 해볼 수 있는 이런 프로젝트들도 많거든요. 그걸 가지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